다들 뭐 이렇게 오늘 뉴스 속보로 많이 전해졌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뺐습니다.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예.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이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그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지웠습니다. 오늘부로. 자,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엄중한 표정으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좀 분위기가 좀 침울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좀 엄중한 표정으로 국민 의례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생중계로 공개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 모습,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왔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했다. 우리도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김 교수님,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강도 높은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제 사실 모두 발언인데 거의 대국민 담화 정도의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다. 긴 내용이었고 상당히 그 비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크게는 이제 일본의 잘못, 그다음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들 원칙적으로 밝혔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 뒷부분 가서 지금 나온 것처럼 우리도 카드가 있다. 네. 우리 카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그러나 있다. 그 대응과 맞대응이라는 악순환을 지금 당장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아직은 너희들이 먼저 처리한다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우리 정부도 당연히 만지작거리고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정부도 아니죠. 허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공개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되 이 다음에 진행되는 전략적 어떤 그 게임 속에서는 그 쓸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을 노려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카드를 꺼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외교 문제, 외교적 해결의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보통 이웃나라 일본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말이 참 이제 무색해졌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오늘 오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당시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先ほどの閣議において、輸出貿易管理で改正の閣議決定が行われました。今回の閣議決定により、アジアで唯一、韓国に与えられていた優遇措置を撤回したことにより、今後、韓国向け輸出など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一般包括許可が適用できなくなるなどの措置が決定したものであります。 자, 그냥 저희 그래픽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뻔뻔한 일본이라고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 산업 전 분야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는 이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적반하장의 이야기죠. 예. 지금 저기서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더 확대하는 거고 저는 근데 국민들이나 이 정부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는 이제 칼을 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칼집에 있는 칼들이 좀 있어요. 하하.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무섭고 조급한 쪽은 이제 일본 정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두견세, 울지 않는 두견세를 어떻게 울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국시대의 3인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죽여야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예를 들면 울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은 전국을 이제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 지금 최근에 일본의 모습은 일본답지 않다. 그러니까 답지 않은 것은 결국은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리면 되고, 여러분 뭐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어떤 입장들이나 정부의 발표들을 신뢰하면서 좀 초당적으로 대처할 때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27개 나라였을 겁니다. 아마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명단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오늘부로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가 됐는데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 김민지 기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출 우대 조치를 받던 것에서 그 우대 조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일본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일일이? 네, 그래야 아이고. 되는 품목이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랑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 건건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당사자인 뭐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시행이 되는, 이게 오늘 배제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 오늘 이제 그 강요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한국을 가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가기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킵시다 결정이 됐고, 이제 1항이 공포를 하고요. 공포가 된 이후, 그러니까 21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28일,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발표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방직용, 섬유 제품은 99.6%, 뭐 화학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 항공기 관련품은 97.7%, 국내 산업 대부분이 지금 규제 영향권에 든다. 뭐 이런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국장, 그만큼 좀 심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봐야죠.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까? 7월 2일에 있었던 그 세계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핵심 품목, 네. 이거를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때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에서 많이 배제되면은 전체 품목이 무려 1120개나 되거든요. 1120개. 그 중에 이제 민간 품목이라 해서 전략 물자가 무려 263개 품목, 그리고 비민간 품목도 857개나 됩니다. 그런데 비민간 품목들이 다 어떤 거냐? 대부분 화학, 기계, 자동차,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모두 다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해놨던 바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로 수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급소를 찌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뻔뻔한 거죠. 예, 아주 상당히 뻔뻔한 얘기죠. 뻔뻔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사실은 바로 오늘 일본 가기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우방이 아니다. 그리고 협력국도 아니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만큼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실은 확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좀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조어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1978년에 중일 우호 협력 조약을 맺을 때 뭐라고 했냐? 그때 등소평이 뭐라고 했냐? 양쪽의 의견이 도저히 하나로 합치질 수가 없을 것 같은가 뭐라고 해서, 야, 우리 세대에서는 현명하지 못하니까 이거 그냥 놔두자. 아하. 우리 다음 세대가 좀 한번 하게 해보자 하면서 한쪽으로 비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손자병법에도
힘이 세면은 10배가 넘으면 포위를 하라고 했습니다. 5배가 넘으면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힘이 약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도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말고 도주보다도 싸우지 않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좀 더 일본 정부와 타협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더라면 좀더 여기 이 좋지 지경까지 않았을까?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제가 되자 이런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면서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기어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두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런데요, 집권야당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까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 기술에서 그 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제 한 워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저 집권야당의 원내대표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적절한 해법, 적절한 제안, 적절한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죽창가보다는 적절한 것 같아요. 죽창가보다는 적절한. 왜냐하면 그 맥락을 보면 제2독립운동인데 이게 경제기술 독립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이 찌르고 있는 급소라는 게 우리한테는 경제나 기술 측면에서 일본한테 뒤지고 있는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찌르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7월 2일부터 있었던 반도체 세계 부품도 그랬고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은 자동차, 조선, 화학, 전자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아픈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라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제2의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이제부터라도 경제나 기술 쪽에서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쓸 수 있는 힘을 예. 키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민과 정부가 좀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 그다음에 또 정치권도 민간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고 단호한 우리 원칙적 대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정부는 원칙은 단호하되 해결은 굉장히 침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침착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물론 대통령 워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나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내놔야 됩니다. 우리 경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할 것인지 그걸 내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과 경제에서 우리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면에서 전략적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거 예. 말로만 할 때는 실제로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여전히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쟤들이 7일 날 이제 공포를 해가지고 22일이 지나면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28일 날 시행이 되면 아직 한 달의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한 달 동안 맞아요. 우리 정부는 침착하게 잘 해결됐으면 이걸 좋겠어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물 밑에든 물 위에서든 아니면 미군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실용적 대책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이 한 달 동안 그냥 가서 끝까지 우리가 의병 주창 들고 아예 안 됩니다. 싸우자라고 하는 건 지금은 정부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더 원칙적이지만 침착한 대응 그리고 유연한 대응들을 남은 28일까지 모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일부 한국의 행동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정치적 효과를 노렸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현성 원장께서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의 저 우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예. 저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가 되는 분이 예. 뭐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자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탄핵을 위해서 나왔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네. 배후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그 본인들의 작은 힘이라도 이 격변의 시기에 본인들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내주고 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 협상력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이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추경 문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저는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야 이렇게 어려운데 소재 부품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산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3천억 넣었는데 야 3조로 증액하자. 이렇게 지금 어렵다 우리가 지금 이리 어려운 상황에서 해버리자 라고 했더라면 정말로 국민들한테 박수 받고 아 정말로 진짜 우리 야당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알겠습니다. 추경도 통과는 못 시키고 지금 아마 오늘 통과시킨다 그러는데 아직 통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자, 김민지 기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네,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있잖아요. 지소미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방안을 언급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시죠.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나무인한 그런 일본의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해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본을 믿을 수 없는데 이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말하는 것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ARF 지금 태국 방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이거 협정 재검토 불가피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8월 24일까지 일본이든 한국이든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이 협정은 폐기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 정보보호협정 폐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요, 하국장. 적절한 대응 카드라고 보십니까? 저게 이제 2016년 말에 한일 사이에 맺어진 협정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16년에는 한 번 우리가 이제 같이 회의를 개최했고, 2017년에 19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와서 작년에는 2번 있었고 올해는 1번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일 사이에 지금 현재 정보 공유 협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세계 33개국하고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나라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맺고 있느냐?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일본과는 어떻게 되냐면 대북 정보가 우리가 가장 서로 공유해야 될 정보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는 휴민트가 많고 일본은 대부분 영상 정보는 되게 미국에서 많이 유성으로 가져오고요. 네. 일본에서는 통신 감청 기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감청 정보. 그랬더니 통신 감청 정보라고 시긴트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는데요. 아하. 3개국이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일본도 물론 아쉽죠. 특히 북한에서 오는 알겠습니다. 3만 명의 탈북자가 있으니까 그 정보가 휴민트 정보가 없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자해 수준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손해인 거예요, 하국장? 이거를 얘기하면. 굳이 예. 일본이 손해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손해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대북 정보에서 이득이라면 그걸 해야죠. 특히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자고 한 건 미국에서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단 말씀이신 거죠? 폐기를 그렇죠. 검토하는 것은? 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건 깨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깬다고 하는 거는 예. 미국한테도 크게 불만을 살 수 있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원장 말씀. 그러니까 이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약간 좀 클리크 조정을 하신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의 한일 관계에서 외교나 안보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켜서
보복성을 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지금 경제보복은 우리 하종대 팀장님이 잠깐 뭐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보복성으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외교 문제예요. 근데 이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게 먼저 일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여기까지 2차 보복까지 올 것이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데까지 올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 안보 문제를 연결시키겠다라는 이제 일종의 우리의 카드를 하나 가지는 거고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문화 문제까지 올림픽 문제도 도쿄올림픽. 충분히 우리가 네. 지금 갖고 있는 카드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약간 거기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좀 도쿄의 방사능 올림픽이나 도쿄 올림픽이 개최하는 과정에서 네. 뇌물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 카드로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에 유리하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화면 한번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2년 전 이미 예고가 됐는데, 2017년 8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을 하죠. 저 100일 기자회견이 있은 지 8일 후에 우리 외교부가 문건 하나, 보고서 같은 걸 하나 작성합니다. 어떤 보고서냐면, 대통령 언급대로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 한일 관계가 우려됩니다. 라는 문건을 외교부가 작성해요. 자, 그로부터 보면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대목. 2년 전에 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됐는데 우리 정부는 그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절하게 대응해 왔을까? 물음표.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100일 만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저런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준비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보도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 때에도 이미 2012년에 당시 대법관에서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걸로 판결이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들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정부나 외교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과연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좀 떼어진 게 뭐냐면 이미 그 상황이 다 지나버려서 예. 일본이 급소를 가지고 찌르고 들으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누구 탓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의미가 좀 지난 없다. 것 같아요. 지난 것 같지만 예, 앞으로 어쨌든 중요하다.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이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난 건데 최종 판결 이전에는 준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최종 판결 이후에 지금 금년이 8월 아닙니까? 그럼 거의 10개월이 다 되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들한테 급소를 지금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외교부나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파장을 예상을 해서 네. 일본이 어떻게 무도하게 나올지 생각을 해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하나의 아쉬움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배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글쎄요, 우리 김민지 기자 여러 사회 다방면에 뭐 이 일본을 규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 좀 포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 노노 재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공항을 보시면 일본으로 가는 사람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데는 지금 휴가철이라 북적북적한데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저 수속 그 장소는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강아지도 불매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왜요? 귀여운 사진이 뭐 이렇게 포착이 아이고야. 됐는데 노노 재팬, 노쇼, 일본 이런 그 불매 운동을 상징하는 옷을 또 강아지한테까지 입혔고요. 하하. 또 유니클로 같은 이제 일본 브랜드는 임대. 일일이 폐점하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울산에 보면요, 일본인에게는 815만 원을 내야지만 이 배를 태워주겠다라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이게 바다로 나가서 고래를 만나는 그런 배인데 그렇게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로 저런 현수막도 걸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대한민국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8월 28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한일 간에 극적인 좀 묘안을 찾았어요. 이 한일 갈등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